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4월 보궐선거와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민심 잡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에 이어 어제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전남 동북권을 찾았는데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과 박람 회장 공공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보궐선거 후보자 지원을 위해 전남 동북권을 방문한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가장 먼저 여순 사건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 위원장은 여순 사건 특별 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끝나 이달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피해자 법정, 진상 규명 같은 절차들을 순탄하게 진행해 가야겠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여수를 지목하며 정부가 개최 도시를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민단체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항만공사 주도의 박람 회장 개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고 그 공공개발이 우리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함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수부와 전남도가 인정하는 방안이라면 그 나름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성도 있어 보이고요. 중앙정부와 그런 관점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화 요구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과거 국토부와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LH 사태와 관련해 도내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월 말까지 도청 공직자는 물론 산하기관인 전남개발공사의 직원과 퇴직자까지를 대상으로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거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사업지구는 2017년 이후 도내에서 이뤄진 도시개발 사업지구 11곳이며 전남도는 사업지구별로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이달 말부터 추가 접종이 이뤄집니다. 동북권 각 지자체는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초부터는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인 장애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75세 이상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시작되는 75세 이상 백신 접종을 앞두고 섬 지역 주민들에 한해 백신 종류를 교체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보건지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운송과 보관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등의 백신으로 교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접종하기로 결정한 화이자 백신은 온도와 진동 등에 민감해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금을 상환받아야 한다면서 백주대로에서 수백만 원 돈 봉투를 받아 가로채가는 황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저희 MBC 취재팀이 경찰과 잠복 끝에 돈이 건네지는 생생한 장면을 취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 국동 도로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을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된 지점입니다.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감시하며 2시간째 잠복 중인 경찰 수사팀. 일단 여수로 가가지고 600만 원을 전달받아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받고 광주에서 지금 이 수거책이 출발을 한 거죠. 결국 수거책으로 보이는 사람을 포착했고 그 사람 차가 몇 번이래? 그래, 알았어.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를 지켜보다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수거책에게 봉투를 건네는 현장을 덮칩니다. 가, 나가.
경찰은 피해 여성을 만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리 비행기 모드 바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부분 해킹 앱으로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원격 접근 차단을 위해 곧바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돈 절대 보내시면 안 되고. 다행히 오늘 600만 원 사기 피해는 막았지만 이 여성은 이미 며칠 전 700만 원을 다른 수거책에게 건네고 난 후였습니다. 여성은 대출 상환금을 건넸을 뿐이라며 아직까지도 피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혹시 뭐 돈 보낸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거는 그냥 대출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미 다 처리돼서 이상이 없어요. 보냈어요 또? 예? 얼마 보냈어요? 그거는 어제 보냈는데 얼마? 700만 원. 피해자의 휴대폰에선 전화를 가로채는 해킹 프로그램이 확인됐고 곧바로 은행에 제대로 확인해보니 상환된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얼굴 보고 줬는데요. 상환됐을까요? 은행 직원들과의 통화나 상환금 납부 증명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또 사귄 줄 모르고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나중에 경찰은 최근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직접 수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기관은 절대로 만나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범죄의 또 다른 수거책이나 배후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로부터 날아드는 쇳가루에 고통받던 여수 묘도 주민들이 결국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묘도 5개 마을이 모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포스코 노동자들의 질병이 잇따라 산재로 인정받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도 구체적인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바다 건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날아드는 쇳가루 피해에 시달리는 여수시 묘도 온동마을. 작물에 아주 심하게 내려가지고 저희들도 도저히 먹지를 못하고 상품으로서 판매는 전혀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온동마을뿐 아니라 묘도 곳곳에서는 쇳가루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수 산단과 마주한 또 다른 마을은 산단 제품 부두를 오가는 대형 화물선으로 인한 소음 피해까지 심각한 상황. 봄부터 이제 창문을 열고 우리 생활하잖아요. 그럼 잠 자는데 너무 그냥 소금이 막 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생활권 자체가 힘들어요. 결국 주민들은 집단 이주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묘도 5개 마을 청년회가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에 대책을 요구하며 이주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는 저희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렵겠지만 그러면 우리 생존권이라도 보장을 하게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의 첫 사업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주민 전체의 절반 이상인 300여 명이 조사에 참여해 99%가 이주에 동의했고 주민 중 암으로 투병을 하거나 숨진 사례가 있는 사람이 200명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중 70%는 폐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최근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폐암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어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환경 피해에 관한 구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에게 이제 그 구제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보상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과 지자체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뚜기에 중국산 미역을 납품한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았던 납품업체가 어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해당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과 원산지 표기법, 식품표시 광고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차명 계좌를 이용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정황도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국산 미역을 재가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중국으로 가져간 뒤 중국산 미역으로 바꿔치기해
오뚜기에 납품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은 최근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원사 30여 곳 가운데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에 동참하고 있는 업체는 7곳뿐이라며 산단 기업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공장장협의회 회원사에 채용 가점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군민 편의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고흥군은 고흥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 종합민원과를 민원토지과와 공정허가과로 분리하고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팀의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개 부서에 각 1명씩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번 조직 개편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 직제 개편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임자도와 지도를 연결하는 임자대교가 어제 공식 개통했습니다. 다리 개통에 맞춰 서울과 광주, 목포를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연장되고 공영버스 노선도 신설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지도와 임자도를 연결하는 임자대교가 장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자대교는 임자도에서 수도를 연결하는 임자 1교와 수도에서 지도를 연결하는 임자 2교 등 2개의 교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각의 모습도 A형과 H형으로 세워 조형미를 강조했습니다. 임자대교가 개통되면서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농수산물을 갖춘 임자도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12km의 백사장이 펼쳐진 대광해수욕장과 해송숲, 튤립공원과 홍미안은 관광객을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볼거리는 물론 민어와 젖새우, 대파의 주산지로 농업과 수산업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다리 개통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야말로 꿈이 이루어지죠. 천지가 개벽됐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안군도 다리 개통에 맞춰 임자도를 기점으로 서울과 광주, 목포를 잇는 시외버스 노선을 연장했고 공영버스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고속, 직행, 일반 버스들을 전부 임자 대광해수욕장에서 출발시키도록 그렇게 했고, 또 임자도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내 버스, 공영버스도 거기서 하루에 11번 정도. 또한 조선말 임자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우봉 조일용 선생의 미술관도 재단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우봉 선생의 진품 16점과 미디어 아트 작품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신안군에서 매입한 우봉 조일용의 진품, 작품 16점이 새로 선보이게 됩니다. 임자대교 완공으로 신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전체 교량 22개 가운데 50% 이상이 건설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가 오는 26일 확정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열람과 이의 신청을 거쳐 오는 26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합니다. 전남에서는 4월 7일 순천 제1선거구, 고흥 제2선거구 등 도의원 2곳과 보성군 의원 다선거구 1곳 등 3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순천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에 가입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전국 3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에 가입했으며 전국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 발굴과 협력적 관계 구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국제기구가 참여한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교류는 물론 동북아 국가 간 생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농기계 이력 조작을 방지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기계의 본체, 고유 번호를 각인하도록 해 제조 연월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